해당 이야기는 이세일님의 괴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50전 47패 3무. 단 한 번의 면접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던 제게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시계만 바라보는 업무를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높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의 병환으로 저는 남들에 비해 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와 어머니의 병간호를 병행하며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직시장에서는 달랐죠. 이세일님은 불합격하셨습니다. 저는 무려 50번 가까이 씁쓸한 고배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붙은 세 곳은 썩 내키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신문 한 면을 차지한 한 기이한 채용 공고였습니다. 성별, 학력, 자격, 나이 무관, 3교대 근무, 업계 최고 대우, 정년 보장, 회사 이름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네 문장이 다였죠. 좀 의아했던 건 입사 서류를 우편으로만 받고 있었다는 점과 주소가 과천에 있는 일반 아파트의 주소였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매혹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엇인가에 홀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원서를 보내고 면접 지회를 받았습니다. 면접 장소까지 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위치는 그린벨트 지역의 외딴 주소지. 멀리 보이는 단층의 콘크리트 건물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고 탁 트인 시야 끝자락에 군부대들이 건물을 둘러싸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업계 최고 대우라는 채용 공고의 문구였죠. 빚에 허덕이는 신용불량자였던 제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단층의 정사각형 건물은 벙커를 연상케 했습니다. 출입문은 두껍고 튼튼해 보이는 철문이었는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컴컴한 건물 안에서는 3명의 어르신들이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접관 역시 제 앞에 계신 어르신들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 어르신은 합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타 다른 회사 면접과는 달리 그들은 제 포부를 묻지도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지도 않았죠. 다른 합격한 회사가 있어서 더 생각해보겠다고 답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돌연 붙었던 다른 3곳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51전 50회라니. 이제 제게 남은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느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도 몇 달째.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역시 당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곧 버거워질 것 같아 보였죠. 어쩔 수 없이 그 수상한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날 받았던 검은색 바탕의 명함에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을 드려 입사 의사를 밝히니 어르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일환이라며 내일 건강검진과 신경정신과 임교수의 상담까지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는 거지? 의문이 들었지만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니 일단 어르신이 소개해준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마치고 임교수의 방으로 갔는데요. 여러 개의 전선이 달린 기계장치를 꺼낸 임교수는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제 몸에 전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입,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본 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교수는 다시 물었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요. 입? 눈? 그 외에도 기묘한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임교수와의 이상한 면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어딘지 불길한 생각이 들어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임교수를 통해 들었다며 합격 소식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대줄 예정이며 특실이 비면 방을 옮겨준다고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출근 전부터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첫 출근 날 저는 드디어 제 업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엄숙한 태도로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가 하는 일 시계가 9시면 괜찮아. 12시도 괜찮고 1시, 2시도 괜찮아. 그런데 3시가 되었다. 그럼 문제가 생긴 거야. 숫자 하나 없는 시계. 시침인지 분침인지 모를 바늘 하나만 달려있는 그 시계를 8시간 동안 감시하는 일, 그게 제 유일한 업무였습니다. 3시가 되면 벽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사무실에 있는 수화기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말도 덧붙였죠. 내가 장담하지. 우리 때도 그랬었고 자네가 앞으로 우리 나이가 되도록 일해봐야
저 시계가 3시 넘을 일은 없을 걸세. 움직이지 않는 시계를 보고 있는 일이라니. 여러분은 이런 업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핸드폰을 포함해 전기로 동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 안을 밝히는 건 형광등이 아닌 가스등이었는데요. 전원 콘센트 하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첫 월급날이 되었고 어르신이 건넨 월급 명세서를 본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0이 하나 줄어든다고 해도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었던 것이죠. 일하는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50번의 취업 실패 끝에 이런 과분한 회사라니.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날은 김 어르신과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졸음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하품을 한 번 하고는 다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9시에 고정되어 있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시, 11시, 12시. 당황한 저는 어르신에게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이 검지와 중지를 자신의 눈구멍 깊숙이 찔러 넣더니 돌연 누나를 뽑아버렸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황금가지에서 출판한 공포 단편집 4시 있었다 책 속 신입사원의 이야기입니다. 황금가지에서 운영하는 웹소설 플랫폼 브릿쥐에 올라온 이시우 작가의 공포 단편을 엮은 단편집이죠. 과연 이야기 속 세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구독자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에 어느덧 구독자 수가 30만에 가까워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댓글로 신입사원의 세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지에 대한 예상 댓글 혹은 공포 단편집 4시 있었다 책에 기대평을 남겨주신 분들 총 30분을 추첨하여 신간 4시 있었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커뮤니티를 통해 당첨자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